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작품을 오래 쉬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추억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작품들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지점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99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해서 99도에서 했던 작품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어서 다른 공연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대학 때 동아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교대가 4학년 때는 임고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동아리에서 졸업 공연 같은 느낌으로 공연을 준비하거든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공연을 하게 됐어요. 저 네. 대학로에서 봤어요. 네. 그거를 하는데 이제 연출도 저희 학년에서 하고, 그러니까 메인 뭐 배역 이런 것도 저희 학년에서 하고 이런 거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배역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동아리는 명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배우가 투입이 된 거예요. 1, 2, 3학년 전부. 배역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연출과 기획을 제외한 모든 스텝을 다 제가 했어요. 혼자서요?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무대 감독이랑 뭐 다 하겠다 해가지고 무대 만들고 소품 만들고 의상 만들고 음향 찾고 조명하고 그걸 다 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저희가 또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졸업식 하는 강당이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세탁소로 만들기 위해서 벽을 다 세워야 했고 세탁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세탁기 안에. 맞아요. 그래서 큰 세탁기 문을 또 페인트로 막 그려가지고 만든다고 그 준비 기간 동안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출석 체크만 하고 나와서 열심히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기간 동안 뭐 사실 배우들 했던 다른 동아리원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그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저는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진짜 마지막 날 공연이 끝나고 뒷부리를 가서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호흡하고 울었어요. 진짜. 저도 모르게. 네, 저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남 앞에서 크게 운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여러 스텝 분야에 투입이 돼도 헤매지 않게 됐죠. 단단히 훈련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워낙 원래도 다재다능하신데 정말 많은 스텝 경험이 있어서 저희 극단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하신 거 치고도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영상이 아마 비디오 테이프로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나이가 느껴지는 막 이런. 90 IMF 때 대학 가셨나요? 아니요. 그 비디오 녹화를 해서 각자 나눠줄 때 비디오로 나눠줘. CD도 아니고? 그거 뭐 6mm 뭐 이런 걸로 찍었나 보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VHS 이런 테이프이 아니라. 요만한. 서배우님이 대학 때 얘기하시니까 사실 저도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생각해보다가 저희가 워낙 99도 안에서 하는 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연극했던 거를 얘기하려면 대학때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고생한 연극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출을 했던 작품을 얘기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에 가면서 서울대 의대 연극반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세터에서 동아리 소개하는 걸 하기 전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소개를 못 듣고 중앙동아리 총연극회가 홍보하는 거를 오히려 듣고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과 때는 2년 동안 중앙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과가 되면 저희가 캠퍼스가 예과는 관악 캠퍼스에 있고
본과는 해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화로 오니까 이게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또 방학 스케줄도 되게 달라서 의대는 방학이 막 2, 3주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동아리 스케줄로 연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본과에 올라갈 때 의대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시점이 딱 명맥이 끊겨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본사 선배 한 명 있었고 의대 간호대 연합동아리였는데 간호대 친구들 몇 명 이렇게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뭐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거 너무 생각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연극 뭐 해보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영화처럼 씬을 나눠서 찍는 맞아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쁜 의대생들이 그리고 그 짧은 방학에 시간을 다 이거에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 연극에 좀 미쳤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없는 인원을 가지고 그래도 공연을 해보겠다고 해서 작품을 찾았어요. 4명이 나오는 작품을 찾은 거죠. 그때 신춘문예 작품 중에 이난영 작가님의 1등급 인간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 아들 그리고 뇌를 파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스텝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연출하고 무대 설치하고 막 의상 고르고 음향 고르고 이걸 다 했었거든요. 서배우님 얘기 들으면서 막 그때 기억이 막 엄청 저도 났어요. 연출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본인 혼자서 하드 캐리한 작품들이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근데 그 작품 자체도 사실 되게 재미가 있긴 했거든요. 우리가 좀 약간 의대 연극반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부분이 있는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연극이 마침 설정이 아이의 뇌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간을 팔아서 IQ가 높은 뇌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을 팔아가지고 뭐 IQ 155 되는 사람의 뇌를 사서 아들한테 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좋은 뇌를 받았는데도 뭐 기타만 치고 막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또 다른 피부를 다 팔았나?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를 팔아가지고 또 다시 다른 뇌를 샀는데 이번에 사준 뇌는 정말 똑똑하긴 한데 진짜 돈밖에 모르는 아나무인한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뼈만 남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배우가 이제 사라지고 뼈 그 모형 있잖아요. 해골 모형이 이제 아빠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럼 뭐 뇌나 장기를 판다 뭐 이런 요소들도 있고 흥미롭네요. 뭔가 그 교육열로 인해서 희생되는 가장 이런 모습들도 있고 해서 작품 자체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제가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와중에 소품값은 굳었겠다라는 생각이 해부학하면 뼈는 항상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거를 샀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 네. 거기 뭐 실험실에 빌릴 있는 수는 거. 없으니까요. 그거 예전에 제가 은하수를 아시나요라는 연극에 참여를 해서 그 연극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그 뼈 모형이 필요했었거든요. 알아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좀 쌍불냈어요. 그래서 뼈 모형도 구하고 뇌 모형도 구해야 되는데 그 의학 모형들이 되게 비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싸게 파는 걸 찾아서 해외 직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100만 원은 그냥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그거 너무 비싼데 그게 제일 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만들면 좀 어설퍼지니까. 두 분은 제일 고생한 연극.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일 고생한 연극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힘들긴 했어요. 연극이라는 것이 다 힘들잖아요. 굉장히 적은 제작비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밥상머리라는 작품. 제가 직접 쓰고 초연 때는 연출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세 번째 앵콜을 할 때는 제가 직접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세 번의 밥상머리 중에 첫 번째 밥상머리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극단 99도를 창단해서 사실은 작품이 없어서 제가 밥상머리를 쓰기도 했었고 내가 요 근래에 생각하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좀 투영해가지고 썼던 작품 그게 또 선명하게 드러났던 작품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각자가 스텝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한 번에 해야 돼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저도 많이 했어요. 직접 뭐 제작을 해야 되기도 그때 했고. 멤버 5명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5명으로 시작을 해서 5명이 배우, 근데 그 중에 4명이 배우야. 맞아요. 나만 배우가 아니었어요. 뭐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극단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이런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하면서 그 작품을 준비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었는데 저는 다른 의미로 좀 힘든 면이 직접 썼잖아요. 이게 무대에 구현이 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굉장히 미지수였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처음 써가지고 리딩을 하고 각자의 느낌을 얘기하는데 좋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재미없다고. 다 재미없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게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아 진짜 내가 못 썼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닌 상태로 연습을 꾸역꾸역 이어갔거든요. 내 스스로가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을 텐데 저도 아리송한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작가이면서 배우로 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지 못하겠는 거죠. 그 지점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대사는 외워지잖아요. 그 대사가 외워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것들이 생겨가고 그 이후에는 이 진기행님이 굉장히 재밌다고 막 응원을 해주시고 맞아요. 네. 진짜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사도 워낙 길고 대사 숙지가 덜 됐을 때는 되게 불안한 마음이 저도 보면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공연 일주일 전쯤 됐는데 이게 다 입에 대사가 붙으니까 말싸움이 그때서 비교적 살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거 보는 재미가 있다. 싸움 구경하는 재미가 난다. 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배우들이 계속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니까 못 느낀 저는 이제 바깥에서 유일하게 보는 쌍단 멤버였기 때문에 재미있어. 이제 재밌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도 다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연습실 안에 인원 중에서 이게 재밌다, 믿고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딱 2명이었는데 이제 진기행님하고 연출님. 그 연출님도 홍 대표 이거 그냥 믿고 가도 될 것 같아. 난 이 작품이 되게 잘 쓰여진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믿고 하면 돼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연출님의 말도 못 믿겠다. 그냥 하는 말 같은 거야. 진짜 다 못 믿었어.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 무대를 만들고 셋업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뭔가 제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무대에 딱 오르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뭐 배역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오늘은 어떤 그림으로 호흡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을 배우들끼리 막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눌 새도 없고 바깥에 하우스 상황을 체크해야 되고 지금 뭐 예약한 관객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하우스 클로즈 하세요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고 그러고 나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무대 위로 들어가는데 무대 위로 제가 등장하는 그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도 아씨 망했다 이런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진짜 배우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제가 그렇게 제작을 하면서 배우까지 참여를 하고 또 제가 대본을 처음 써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첫 경험이었죠.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창단에 첫 작품을 자기가 써서 출연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극단의 이 작품이 그냥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무대 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조명이 싹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조명이 제 옆을 이렇게 스쳐가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딱 되는 거야. 그리고 저희 무대에 창살이 보이잖아요. 네. 바깥에 관객이 보이잖아요. 근데 관객석이 거의 가득 찼어요. 열심히 채웠죠. 그걸 보면서 1차적으로 이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대사를 몇 번 치니까 관객석에서 반응이 즉각 확 오는 거예요. 희열있었다. 그리고 내가 웃기고자 쓴 대사도 아닌데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자극해서 그게 반응이 온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 위에 등장한 뒤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날 첫 공연이 완전히 반응이 확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너무 기쁜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박상머리. 볼 때마다 재밌어요.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같이 하던 배우들이 봐! 내가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쁘고 이날 그 공연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라고 좀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 분위기를 함께 즐겼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좀 야속했던 게 첫 공연까지도 다른 배우들이 확신을 못 가져가지고 홍 대표랑 저 기획을 맡았으니까 관객 동원하느라고 진짜 애를 썼거든요. 근데 출연 배우들이 자기 지인을 한 명도 안 부른 거예요, 첫날.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러나 되게 야속한 마음이 들었는데 첫날 그렇게 반응이 확 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언제 자기 지인 예약을 해달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저희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채웠는데 그 뒤에는 거의 걱정 없이 객석이 웬만하면 다 찼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연극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 또는 우리 팀의 힘으로 객석을 채우지 않았던 공연은 밥상머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것 같아요, 밥상머리는. 극단이 망하더라도 그 감정은 잊지 못할 것 같고 사실은 그 밥상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로 뜻깊은 작품이었어요. 네. 또 하실 거죠? 또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다음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보다 좀 어린 연령대의 배우들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회 초년생을 얘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다. 슬프다. 코로나 때문에 연극을 쉬고 있는 이 동안에도 나이를 먹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해야겠죠. 더 좋은 작품을 써주시면 되죠. 올해는 정말 작품 하나는 써서 내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예전에 참여했던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또 다음 작품을 또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했던 연극 얘기하니까 너무 하고 싶네요. 저는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게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다. 맞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근데 결과는 항상 다음 작품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네. 이건 정말 중독인 것 같아요. 마약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연극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다음 연극을 함께 즐겁게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